자, 그러면 계속해서 3-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자 오늘 이 문제가 좀 많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에서 6월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띄우고 얘기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은요, 자, 1기 확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조회 기간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날 줍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세액과 매입 자료와 뭐 기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매출 자료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는 자 1에서 9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자, 매출 자료는요 크게 이제 매출은 번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에서 9번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근데 매출은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세와 그 다음에 영세로 나눠져요. 자, 요 구간을 자 보시면 돼요. 과세에 해당하는 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즉 과세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이에요. 요거는 카드과세하고 현금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에 해당이 되죠. 즉 간주임대료나 간주공급이나 아니면 증빙 자체가 아예 없는 무증빙, 즉 건별이 되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하고 연간지어서 생각하시면은 답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입력하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 한번 봅시다. 영세인 경우에는 5번하고 6번 날에 해당이 되는데 영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영세 전자세금계산서, 즉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는 5번 날에 넣어주고 6번은 기타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 직수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6번 난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8번 돼 있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7번 예정치고 노랗보이죠. 8번부터 할게요. 자, 대선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세액에 만약에 대선 발생 시 마이너스 횟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금액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예정신고 노란분. 예정신고 노란분은 요 오른쪽 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에 관련된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읽고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돼 있는데 2억 8천과 세액 2,8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중 공급 가액 5천만원, 세액 500만원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요거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넘어서죠. 10일 넘어서예요. 요런 경우에는요 세금계산서를 이제 늦게 발행을 했다라고 하시면은요 다음 달 10일 넘잖아요. 어차피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차감해 주거나 제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본래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그 전자하고 이제 종이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종이 발행은 원래 이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종이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이제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요. 종이로 발행했다고 해서 금액을 제외하거나 차감시킬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세금계산서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세금 계산서에 해당은 하되 가산세는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미발급인데 퍼센테이지가 같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연 발급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발행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요렇게 뭐 빼주거나 넣어주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돼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도 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제외하거나 차감하실 필요 없죠. 신고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급도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억 8천에서 5천만원 제외한 2억 3천만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2억 8천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다고 해도 똑같이 세금계산서 칸에 제외하거나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의 직원이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0만원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제 당사의 직원이 이제 홍길동, 그러니까 임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10만원 이제 넘어가면은 본래 가지고 온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판매했다고 보고 건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란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란에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자, 시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가 넣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시가로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대손세 공제 적용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8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넣어주냐? 자, 8번 란에 넣어주되 대손이 176만원이죠. 부가세 포함이에요. 요때 110분의 10만큼 해주면 되죠. 얼마냐니까 16만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손세 공제에 플러스 16만원 아니죠. 발생됐으니까 마이너스 16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자 또박또박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매입 자료입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매입 쪽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매입 쪽에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매입 쪽은요, 매입 쪽은 10에서 17번에 해당이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여기서 그 세 가지 나눠지는 게 세금계산서 이제 수치분,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러니까 세금 수치분은 10번하고 11번이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14번 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6번 란은 불공제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을 나눠지는데, 이때 고정 매입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즉 그러니까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차량 구입했을 때 요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일반은 그 외의 나머지, 그러니까 고정자산 외의 나머지라는 뜻이죠. 요것도 위에 칸이랑 같습니다. 같고, 불공제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10번 란과 11번 란에 한 번 입력해주고, 두 번째는 16번 란에 한 번 더 입력해주셔야 돼요. 두 번 입력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차량 불공제인 경우에는 10번 란하고 11번 란 중에서 11번 란 입력하잖아요. 요때 한번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16번 란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두 번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 자체는 몇 번을 하냐면은 두 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칠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원, 세액 1200만원으로 아래와 내용은 같다 입니다. 자, 공급가액 1500만원, 세액 1500만원은 150만원이죠. 승용차 취득분, 공급가액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문제에서 이제 세금계산서 쪽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 금액인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내가 보기엔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되는데요. 전체 매입분은 얼마냐니까 1억 2천만 원을 내가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1200만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고정분이 얼마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고정분에 봤을 때 차량을 내가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1500만원에 내가 구입을 한 거죠.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총 1억 2천만원에 내가 구입한 금액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은 1500만원이고요. 세액 150만원.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 거니까. 11번 라인 넣어주죠.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과세인지 불공인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999cc니까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접대비죠. 접대비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대비는 일반 금액에 1억 500만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불공제 해당되죠. 접대비.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과 이렇게 3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돼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전체 금액. 근데 전체 금액 중에서 고정분이 있냐 없냐 그거를 봐야 돼요. 고정분이 있다면은 고정분 빼고 그 나머지는 일반 매입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넣으면 되죠. 자, 전체 1억 2천만원이니까 그 중에 차량으로 구입한 금액 있죠. 고정자산 매입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1억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 빼면은 나머지 1억 500만원이 일반 매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접대비는 이 금액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더해주거나 빼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매입 금액이 이 금액인지 이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맞게 들어가요. 전체 금액은요, 반드시 이 15번 란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하고 12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일반 매입에 이제 입력한 금액 중에 접대비 금액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접대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번 단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공제 금액에 한 번 더 입력해 주는 거예요. 얼마? 요렇게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원과 30만원 분을 자,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자료인 경우에는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2021년 3월에 발생한 매출전표 발급분 매출 330만원 공급 대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타는요, 본래 기타는 이제 18에서 26번 단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자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기타로 지금 넣는 거고, 그래서 단순 누락되어서 이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신고 때 누락을 하는 거죠. 어떤 거? 카드 누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 누락된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본래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누락된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기타란에 넣어주면 되죠. 신용카드는 있기 때문에 기타란에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냐니까 330만원 공급대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쪼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1.1로 해줘가지고 공급가액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기타에 이제 300만원과 30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반영해 주고요. 근데 하필이면 매출에 해당하는 누락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유의사항 봅시다. 세부담은 최소화로 합니다. 공제 받으시는 거 다 받고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 전자신고세 공제 생략이에요. 생략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생략인데 불구하고 입력하잖아요. 요거는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감점 대상이 돼요. 만약에 생략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입력하는 건 괜찮은데 생략을 하는데 불구하고 입력했다? 그거는 명령 위반으로 감점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 부가가치세 외에 과표 보선명세서는 생략을 합니다. 유의사항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타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분에 자 한번 봅시다. 26번 단에 자 클릭합니다. 자, 가산세가 우리가 아까 3개가 있었죠. 아까 종이로 발행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소신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매출에 가산세가 3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 발행한 건이 있었죠. 요거에 대한 1% 가산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드 누락을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신고도 어찌 보면은 신고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신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고, 납부가 잘못된 거하고 하나, 요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정 신고는 예정 신고대로 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락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락한 거는 어찌 보면은 자네가 잘못 신고했으니 가산세는 그래도 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입력해 봅시다.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그 종이세우기산서 금액은 5천만원에다가 1% 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소환급 신고는 그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죠. 3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산세율은 얼마냐니까 자 30만원에서 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자 30만원에서 가산세율은 10%예요. 0.1. 그 다음에 감면은 75%니까 25%만큼만 해주면 돼요. 얼마냐니까 7,500원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납부지연은 똑같이 30만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날짜가 뜨죠. 날짜가 뜨면은 당초 납부 기한은 본래 2021년 4월 25일까지였고요. 납부는 언제냐니까 7월 21일, 7월 24일이에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납부한 날까지 미나미스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0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금액이 좀 안 뜨죠. 이게 금액이 한 번씩 안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제가 수기로 할게요. 수기로 답은 맞으니까 자 30만원에서 지금 세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만분의 이제 25였는데 지금 제가 세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만분의 2.5로 해가지고 곱하기 미나미수 90원 해가지고 6,750원으로 요렇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납부할 금액은 17044-250인데 여러분들 정정할 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 정정을 얘기할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정정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사업상 증여 있죠. 사업상 증여 중에서 요거는 이제 회사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회사 직원에 잠시 얘기한 게 10만원까지는
이게 지금 비과세 처리를 한다 했었잖아요. 이 비과세 처리한 거를 원래 1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한 10만원만큼 빼주고 원래 처리한다는 걸 제가 잊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입력할 때는 시가가 100만원이라도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에 90만원에 본래 입력을 해야 되고, 부가세도 본래 9만원으로 해가지고 원래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앞에 부분을 자르거나 뒤에 부분을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요거를 그 정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90만원이다 라는 걸 제가 나중에 정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 착오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다 맞추면 이제 6점이 되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향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